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빈손 순례길 800km의 여정 끝났습니다. 부엔 카미노. (2023년 5월 9일) 오전 6시 5분 전. 온도는 10도. 출발합니다. 약 32km를 걸을 예정입니다. 사례였쯤 오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바르에서 음식 주문하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 사리아를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110km 정도만 걸어도 완주 증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순례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산티아고까지 100km 남았다는 걸 알리는 표지석입니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 남은 거리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죠. 처음 생장을 출발하여 이곳을 지나기까지 보통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초반, 중반, 후반 힘든 구간을 만날 때마다 과연 오늘이 올까 싶지만 막상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완주까지 길어야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아쉬움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멀쩡한 두 다리와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1, 2, 3. One more. 1, 2, 3. 저기 있는 100km 비석을 지나면 있는 비석에는 남은 거리 두 자릿수 보이죠? 99km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와, 어제에 이어 오늘의 산책길도 걷기 너무 좋네요. 안녕. 예전에 이 앞에 있는 바르에서 신라면과 즉석밥을 팔았었는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써있다. 한국 컵라면 있습니다. 진 컵라면, 순라면, 너구리, 신라면, 비빔면, 김치, 통조림, 즉석밥, 육개장, 사발면은 가격이 거의 5,000원이네요. 생쫄면 살돈이면 순례자 메뉴 먹을 가격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비싼 게 아니라 요즘 순례길에서 파는 한국 라면 어딜 봐도 시세가 이런 것 같아요. 각종 기념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하네요. 아, 이거 한국분이 만든 엽서, 도화 김소영님 께서 제작하신 엽서도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인장님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태극기가 있어요. 와, 이런 공간이 있구나. 주인장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십니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비치고 있는데 정면으로 안개가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잠시 후면 가시거리는 안 좋아지지만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를 피하며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멀리로도 안개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포르토마린이라는 유명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곳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살표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리는 좌측, 우측 100m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포르토마린의 상징적인 다리를 건너갑니다. 포르토마린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걸으면서 아래를 내다보면 정말 높게 느껴집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 길에 긴 오르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머물 알베르게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르를 병행하고 있는 곳이고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엄청 많다. 1층 침대구나. Pues sí, una de esas mismo. 현재 시간 6시 전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을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데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상태로 밖을 나갔다간 5분 안에 우산 뒤집히고 온몸 다졌습니다. 그래서 해 뜨고 난 다음 출발 시간을 정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알베르기에 가만히 있을게요. 다른 순례객들도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 그쳤다. 밑줄기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출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6시 47분, 온도는 13도. 산티아고 도착 이틀 전, 오늘은 약 32km 이동합니다. 비는 여전히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맞바람이 불어서 우산을 수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르가 나오면 잠시 대피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왜 길에 나와 있어? 집에 가네? 순례길이 빗물 때문에 냇가로 변한 구간도 있네요. 여기 길입니다. 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바르 문 안 열었습니다. 다음 바르로 갈게요. 바르 열었다. 아니, 상의는 전혀 문제 없는데 바지랑 신발이 조금 젖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면 금방 마를 것 같긴 해요. 여기 커피 맛있다. 크로와상에 딸기잼을 주셨네. 반을 갈라서 딸기잼을 넣으면 좋겠지만 귀찮아요. 안에 바르나 밖에 바르나 배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바르에서 나왔고요. 비가 완전히 그치진 않았습니다. 다시 길로 슬슬 나설게요. 그린 터널을 지나갑니다. 새소리 들으면서 일기예보가 빗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걷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어를 먹을 거기 때문에 잠깐 버스 정류장에 들어가서 카메라 렌즈 좀 닦고 이동할게요.
우산을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쓸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젖는 것보다 카메라가 더 걱정입니다. 이만이. 근데 여기 갈레시아 지방이 원래 비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와, 오늘 진짜 오늘 날씨 진짜 재밌네. 비바람이 몰아쳐서 얇은 차림으로 다니면 체온이 많이 낮아질 텐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와, 지금 비바람을 동반한 소나기. 비 너무 많이 오는데 바리에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걷기가 어렵네요. 바르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곳에서 잠깐 비를 피했다 갈게요. 더 이상 걷다가는 카메라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걱정이 됩니다. 이미 저의 바지는 다 젖었고요. 신발도 젖었어요. 바르 그냥 지나갑니다. 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단점이 정말 후반부에 두드러지네요. 길이 지금 꽉 찼습니다. 한 단체 지나면 또 다른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지나면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유모차 순례팀 같은데요. 웬카미너. 와, 대단하시다.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언제 또 비가 올지 몰라 저 앞에 있는 두 분은 우비를 손에 들고 있네요. 가방에 한번 넣어버리면 빼고 또 다시 집어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귀찮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가져왔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 우비 벗었는데 이 순간에 또 비가 와요. 피해 갑시다. 진짜 그렇게 울리네. 저 짜증내는 것 봐. 진짜. 피해 갑시다 그냥 당신들이. 진짜 오늘 비가 왔다 안 왔다 한 5번 이상 반복 중인 것 같아요. 현재 시간 12시 15분, 약 27km 가까이 걸어왔습니다. 이곳은 문어 요리로 유명한 멜리데라는 곳인데요. 문어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곳에 유명한 문어 요리집 2군데가 있는데 저는 노포에 가서 점심 해결하고 오늘의 목적지로 이동할게요. Hey, he's here. Welcome to the best pulperia of the world. Number 1, the best place with the chef del pulpo, right? Thank you. Taster. 저는 저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일단 호객행위를 하는 곳은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집을 갈 겁니다. 노포. 아주 유명한 뿔뽀집이죠. 저는 자르지 말라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직접 잘라 먹고 싶어서 안 자른 상태로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문어가 입에서 녹아요. 응? 굿.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11유로에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너무 훌륭해요.
마지막에 삼키질 못하겠어요. 아쉬워서. 산책을 가는 소일까요? 소 3마리와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엄청 순해 보여. 네, 약 33km를 걸어서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 일정 완주 하루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도 갈 수 있는 거리고 2번으로 쪼개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죠. 내일 최저 온도 4도, 모레 5도. 도착 후에 빨래를 할 시간도 없고 그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이 다운 자켓을 세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제 머문 알베르게에서 일찍 조식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거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숙소를 예약 안 했습니다.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 한 번에 산티아고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7km? 그래서 걸으면서 고민을 해볼까요? 오늘 산티아고까지 가버릴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어갈지. 현재 온도 7도고요. 4월 19일 날 출발할 때부터 5월 10일인 오늘까지 아침 기온의 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 아루스아라는 마을을 지나갑니다. 자, 순례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이 보이네요. 이분은 스키 타는 주행을 하시네요. 좌우 좌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있는 가 담배 피우면서 가고 있어서 냄새가 다 넘어오고 있어요. 어제 멜리데에서 문어 먹을 때 제 옆에 앉아 계셨던 프랑스 아저씨는 멜리데에서 걷는 거 중단하고 산티아고까지 버스 타고 이동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 15km를 걸어왔고요. 지금 제 앞뒤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근처에 바로 들러서 커피 마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쉴 만한 장소에 있는 바르에서는 뭘 주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줄이 밖까지 삐져나와 있고 화장실도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요. 줄이 바로 밖까지 삐져나갔어요. 앉은 자리에서 30분 넘게 주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구간에 있는 바르를 이용하는 게 이번 저의 전략입니다. 이 바르를 가려고 했는데 영업 안 하네요. 다음 장소로 넘어갑니다. 내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셨던 커피 중에 이곳 바르 커피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아쉽네요. 참고로 이분들도 순례객입니다. 순례자가 거의 없는 곳, 귀신같이 잘 찾아왔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나밖에 없어. 새가 들어왔어.
바로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문이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이런 시스템을 취했을까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40분. 오늘 처음으로 해 뜬 걸 봅니다. 우비를 벗어서 수납을 하고 있죠. 여기는 길이 기존과는 다른 풍경이네요. 약 28km를 걸어서 오페드로 우소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산티아고를 가기 전날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머무는 장소가 이곳인데요. 만약에 1시 이후에 제가 이곳에 진입하였다면은 여기서 1박을 할까 고민을 했을 텐데 아직 1시 전이고 여기서 멈춰가기에는 컨디션이 지나치게 좋습니다. 34km를 넘게 걸어왔습니다. 계속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있고요. 제가 걷는 길 왼쪽 저기에 있는 넓은 터가 산티아고 공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는 저곳에 있을 예정입니다. 라운지에 있을 예정입니다. 40km 정도를 걸어왔고요. 산티아고까지는 약 8, 9km 남겨둔 상태입니다. 여기 머물까요? 알베르게 간판이 보이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와, 이런 형식의 알베르게는 처음이네요. 제가 머물 곳은 5번. 그냥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네. 이제 알베르게 생활도 오늘부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밤 마무리할게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37분. 아침 기온 7도. 마지막 도보 시작합니다. 오늘은 약 9km 정도를 걸어서 최종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티아고까지 남은 거리 약 7km. 남은 거리 약 5km. 여기는 산티아고 도착 5km 전에 있는 몬테델 고소라는 곳입니다. 순례길 위에 있는 돌하르방. 정확히는 산티아고 순례길 근처에 있는 돌하르방이고요.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아직 1년이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순례길 방문하시는 분들 기회가 되면 이곳을 지날 때 잠깐 들리면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네, 산티아고 빈손 순례길 완주를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육안으로도 산티아고 대성당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져온 물건들이 어땠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권. 알베르게 체크인할 때 여권 또는 여권 사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휴대하면서 다녔고요. 두 번째, 크레덴셜. 순례자 여권이라고 하는 긴 종입니다. 여기에 내가 머무는 마을에서 도장을 찍어야 이 순례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왔는지 검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알베르게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다운 자켓. 이거 없었으면은 정말 제가 이 길 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입김이 나오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오전 8시 온도 9도입니다. 아직 한 자릿수예요. 혀가 안 풀렸을 정도로 얼굴 주변이 얼얼해요. 이러한 날이 거의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24개나 달린 이 다운 자켓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정이 수월하지 않았나,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옷이 없었으면 주머니가 아주 많이 달린 낚시조끼를 입고 오지 않았을까요? 네 번째, 반팔. 잘 마르는 옷이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수건 대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만했습니다. 볕에 말려두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마르고요. 그거를 제가 입은 상태에서 볕으로 나가면 한 15분? 30분 정도면 말랐던 것 같아요. 낮에는 더운 날도 꽤 있었기 때문에 긴팔보다는 반팔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긴 바지. 이 바지 약간 스키니 스타일인데요. 저는 피부 겉에서 옷이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몸에 탁 달라붙는 옷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여행이나 일상 사무적인 업무 볼 때 다 입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 입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이 바지 입고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니가 사실 편하진 않죠. 스키니가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옷 맵시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정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속옷. 이번에는 망사 티팬티 아니고요. 미키가 만들어준 훈도시, 그 스모 선수들이 입는 천의 면적이 별로 없는 속옷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왔고요. 걷다 보면 자주 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티팬티를 입고 다녔잖아. 그 감각에 굉장히 익숙해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발. 양말 안 신고 와서 이거를 신고 정말 잘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은 잡혔었어요. 하나는 생긴 다음날 자동적으로 없어졌고요. 다른 물집 두 개는 굳은 살이 되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성질의 물집이죠. 양말을 안 신고도 충분히 걸을만 했습니다. 양말을 사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순간도 없었고. 하지만 추천드리긴 어려워요. 이런 신발을 만났기 때문에 양말 없이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고 다니세요? 뭐 입고 다니세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제가 구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특수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중고 사이트에 키워드 걸어놓고 한 6개월, 1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신발도 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 키워드 걸어놨을 때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일단 안 보고 거의 지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순간을 내가 놓쳤을 때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매한 신발이고 더 이상 못 신습니다. 800km를 걸어왔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엄지발가락 쪽도 지금 찢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덟 번째, 마스크. 마스크는 비행기를 탈 때와 이번 일정을 걸으면서 딱 2번 짧게 썼습니다. 농장지대를 지나갈 때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풍기잖아요. 그때 한 번 썼고, 또 한 번도 마찬가지로 농장지대를 지나갈 때 농약을 뿌리길래 잠깐 마스크를 썼었고요. 또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낄 것 같은데요. 요즘은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 안대. 5월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 어제 해가 10시 넘어서 졌습니다. 알베리기 내에 커튼이 없으면 채광 때문에 잘 시간임에도 알베리기 내부가 밝은 상태예요. 그때 안대 유용하게 꼈고요. 비상등 근처에서 자게 될 경우 계속 눈에 조명이 거슬려요. 그럴 때도 안대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열 번째, 선글라스. 지금 사용 중인 선글라스. 스페인의 쨍한 날씨는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이 있어야만 한국의 쨍한 날씨와 비슷할 정도고요. 구름조차 없는 쨍한 날씨 속에서는 눈가리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챙겨왔고요. 열리고 안 열리고, 이게 열리고 안 열리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열리고 닫히고를 떠나서 일단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11번째, 자외선 차단제. 이번에 가져온 자외선 차단제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뜹니다. 유해 성분이 덜 들어갔다고 해서 골라봤는데 이거는 다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세안을 한 번만 해서는 완벽하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12번째, 시어버터. 이번에 가져온 물건 중에 카메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시어버터입니다. 얼굴에도 바르고, 입술에도 바르고, 다리에 튼살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75g을 가져왔는데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일정을 어딘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최소 100g 이상 되는 걸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막판에는 아껴 쓰느라 마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13번째, 비누. 천연 비누고요. 시중에서 파는 크기 정도의 비누를 가져왔는데 거의 남질 않았어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가 한 번에 안 지워지니까 얼굴 세안을 2번씩 했고, 옷을 빨래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닳는 속도가 좀 빨랐다. 자외선 차단제는 60ml를 가져와서 절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시어버터와 비누는 이번 일정이
23일 이상으로 길어졌다면 아마 중간에 한 번은 새로 구입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14번째, 비누 케이스. 비누를 비누곽에 넣으면 부피를 차지하죠. 비누가 줄어든다고 비누곽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비누를 비누곽에 넣어서 가져오는 옵션은 저에게 아예 없었던 선택이고요. 지퍼백에 넣는 것도 그런 게 알베르게 샤워실 중에 물건을 둘 데가 없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옷가지를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건 있거든요. 지퍼백을 그곳에 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비누 케이스는 고리에 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비누가 줄어드는 사이즈에 맞춰서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15번째, 칫솔모. 칫솔모가 벌어지면 중간에 칫솔을 하나 살까 했거든요. 슈퍼에 가서 칫솔 몇 개를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완전체 칫솔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다행히 칫솔모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 살 일은 없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가방을 휴대하니 완전체로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1g이라도 가볍게 하는 게 좋은 이러한 여정에서는 칫솔모만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를 했고, 손가락에 침이 묻는 거 외에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손 씻으면 되잖아요. 16번째, 침낭 이너. 침낭 이너가 보온 효과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해발이 높아서 추운 지역을 가잖아요. 알베르게에 반드시 담요가 있습니다. 담요를 바로 피부에 닿게 해서 덮는 건 좀 찝찝하기 때문에 침낭 이너를 먼저 덮고 그 위에 담요를 얹어 놓으면 보온 효과도 누리고 옷이 오염되는 것도 방지하고 베드버그, 빈대도 예방하고. 하지만 저 이번에 빈대 물렸습니다. 목에 2방, 팔에 1방 물렸어요. 결국엔 물리네요. 어디서 물렸는지 알고 있고요.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각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날 왠지 내가 빈대에 물릴 것 같았어. 그 알베르게 상태가 그랬어. 17번째, 우산. 카메라 시어버터 다음으로 정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산을 얼마나 애용했는지는 자료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모자 대신에도 사용했고요. 우비를 대신해서도 사용했고, 비 올 때마다 우비 꺼내고 비 멈추면 젖은 우비를 접어서 다시 가방에 넣고, 이 과정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 우산이 정말 큰 활약을 했고요. 단점은 하반신은 젖어요. 신발도 젖고요. 하지만 가장 보호해야 할 이 심장, 엔진은 젖지 않은 상태로 보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바람이 불 때, 그때는 레인코트, 우비가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접는 우산이다 보니 참 여러 번 뒤집혔었습니다. 다시 이러한 일정을 간다고 해도 역시나 레인코트, 우비 대신에 저는 우산을 가져올 것 같고요. 이번에 챙겨온 거는 69g짜리입니다. 세계 최경량을 자랑할 정도로 가벼운 카본 소재의 우산인데 가격대가 높아요. 3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벼운 제품이 나온다, 5만 원까지 냅니다. 경량에 초점이 맞춰진 우산이기 때문에 비를 막을 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다. 18번째, 노트북. 노트북을 안 가져왔다면 조금 더 가벼운 차림으로 이런 옷을 굳이 입지 않아도 보통 평범한 다운 자켓을 입고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노트북을 휴대하기 위해서 주머니가 24개 달린 이러한 옷을 찾게 된 거고요. You have the not bad, not bad. You have the laptop. Yes.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도 하고 찍은 영상 백업도 하고 가끔 메일 업무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노트북은 이번 여정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었다. 사실 노트북 대신 아이패드를 가져올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이패드를 가져왔다면 걷는 중간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일은 불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19번째, 노트북 충전기 선. 20번째, 휴대폰. 휴대폰은 이번에 조명으로 참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새벽 시간에 길이 잘 안 보이거나 화살표가 안 보일 때 휴대폰 조명을 비춰가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21번째, 휴대폰 충전기선. 22번째, 보조 배터리. 알베르게에서 한 번은 전기를 아예 못 썼고요. 4-5번 정도는 자는 머리맡에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공용 장소에서 충전하는 불편함은 있었는데 그런 날들을 제외하고는 충전이 전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르에서도 충전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조 배터리를 만약 챙겨 오실 분이 계시다면 이만대는 정말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만대 넘어가는 순간 무게 벽돌이잖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 챙겨 가실 때 지금 이야기 참고 부탁드리고요. 23번째, 외장 하드. 찍은 영상을 백업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해야 했고요. 약간의 방진, 방적, 충격, 흡수가 가능한 제품이라 비가 올 때도 안심할 수 있었고 잘 때 품에 넣고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4번째 이어폰, 영상 편집할 때 사용했고요. 비행기에서 기내 영화를 시청할 때 사용했습니다. 25번째 블루투스 이어폰, 하루 평균 5시간씩은 매일 꼈던 것 같아요. 사실 잘 때는 안 끼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알베르게라는 곳이 공용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자잖아요. 코 고는 소리, 방귀 소리, 부시럭거리는 소리, 속닥거림 등등. 안 그래도 잠귀가 밝은 저에게는 수면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습니다. 본 일정이 오늘부로 끝나니 오늘부터는 잘 때 귀에 착용하지 않을게요. 26번째 카메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다시 온다고 하면 이거를 가져올 것이냐, 무겁고 비싸고 사람 이목 끌고 종합적으로 순례길이나 트레킹을 할 때 이러한 카메라를 가져오는 건 유튜버가 아니라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낮과 밤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했고요. 저 스스로 모니터하면서 눈이 정화되는 풍경들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번째 삼각대. 삼각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고정해야 하는데 둥근 부분에 카메라를 둘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카메라 떨어뜨려봐. 제가 이번 일정을 위해서 쓴 돈보다 더 큰 돈 날라갑니다. 28번째 카메라 위에 달린 마이크, 29번째 현재 사용 중인 무선 마이크.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가 있을 때는 무선 마이크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잦은 간격으로 세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블랑카 델 비에로스라는 마을. 30번째 손톱깎이. 31번째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실물이 없어도 될 뻔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애플페이가 100% 사용 가능했습니다. 환전을 200만원에서 약 1360유로를 가져왔는데 지금 1000유로 이상 남았어요. 순례길 내에서도 카드 사용 가능한 곳이 굉장히 흔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할 분이 계신다면 현금은 50만원 이하로만 환전을 해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2번째 라운지 카드. 이 라운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구 이동을 유원지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33번째 체크카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안 챙겨올 거고요. 34번째 일본 신분증. 이 일정이 끝나면 저는 일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시 필요한 물건이라 휴대했고요. 35번째 시계. 이거로 지도도 보고 내가 얼만큼 걸어왔는지도 확인하고 칼로리 소모량도 확인하고 올라간 층수도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 조명으로도 썼었죠. 가민 제품이고요. 스마트워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가민은 스마트워치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스마트함을 약간 흉내내는 스포츠워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저는 이 시계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36번째 시계 충전기 변환 어댑터. 이번 일정을 위해 산 유일한 물건, 이거 하나 약 3,000원 주고 샀고요. 37번째 안경 닦기. 카메라 렌즈 안경 닦을 때 유용하게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안경 닦기조차 안 가져오려고 뭘로 닦으려고 했냐, 안대로 다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카메라를 아끼시는 분들은 경악할 만한 이야기죠. 안경 닦기로 카메라 렌즈를 닦는 것도 허용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안대로 닦는다는 것은 뭐라고 비유해야 할까요?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넣고 거기에 열쇠까지 넣고 핸드폰 케이스 안 씌운 거를 같이 넣는? 이건 좀 오버한가? 아무튼 안경 닦기, 짐 하나 줄이기 위해서 안대로 카메라 렌즈를 닦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챙겨왔고요. 38번째 현금. 아까 말했듯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예정이 있으시면 현금은 소액만 환전을 해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한 50만원 정도. 39번째 손가락 인형. 실물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인형의 영혼은 저와 함께 있다. 39번째 손가락 인형. 마지막 날 가져온 물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저는 지금부터 5km를 걸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입성. 현재 시간 오전 10시 15분. 마지막 발을 딛기 약 150m 전입니다. 산티아고 대성당이 보이죠? 여기를 통과하면
마무리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빈손 순례길 800km의 여정 끝났습니다. 부엔 카미노. 감개무량하다기보다 굉장히 기쁩니다. (23일) 차에 도착한 산티아고, 이곳에서 마무리 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개무량함보다도 이곳에 내 두 다리도 온전히 도착을 했고 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빈손으로 해냈다는 기분 좋음이 더 앞서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실 분들은 시차 적응을 겪으시겠죠.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그런데 문제는 시차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와이파이 빠른 한국, 음식 주문하면 한 번에 다 나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에서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반대 향수병이 걸려서 계속 이 길이 떠오를 거예요. 그 상태가 이어지면 잠깐 멍한 상태로 되는데, 저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현실로 돌아가서 이 시대 최고의 애처가 노릇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미니멀 유목민 채널 정체성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반갑다는 의견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의견에 화답하는 인사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니멀하기 부엔 까미노. 저는 지금 빈손으로 홀가분한 자유로운 상태, 뭐든 실현 가능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미니멀하니까. 오! 부엔 까미노. Buena fine cammino. ciao.